보테가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이라면 그동안 보테가를 지금의 위치까지 만들어준 다니엘리가 2021년 나왔다는 소식을 한 번쯤 들었을 겁니다. 보테가를 좋아했던 저도 참 아쉬운 소식이었습니다. 그 후계자로는 마티유 블라지라는 디자이너를 내부에서 승진시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선정하였습니다. 사실 이 당시 저도 처음 들어본 디자이너였지만 그는 누가 봐도 굵직한 커리어를 쌓은 후였죠. 오늘 이야기는 마티유 블라지입니다. 마티유 블라지는 1984년 파리 출생으로 벨기에 브뤼셀 소재 예술학교 라캄프르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는 학창시절 발렌시아가 여성복 부문을 이끌던 니콜라 제스케르 밑에서 인턴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라포 시먼스가 심사위원이었던 한 경연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때 시먼스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죠. 두말하면 잔소리지, 저 친구가 1등이네, 따놓은 당상이야. 하지만 결국 다른 참가자가 우승을 거머쥐고 말았습니다. 그치만 블라지의 능력을 알아본 시몬스는 그에게 같이 일하기를 제안합니다. 자네는 뭐 할 건가? 내 밑에서 일해주면 좋을 텐데 말이야 라고요. 그는 그렇게 라포 시몬스에서 그의 첫 커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메종 마틴 마르지엘라의 여성 레디투어의 쇼 디자인을 담당합니다. 그때 메종에서 나온 다이아테 마스크를 카네가스가 2013년 이지투어에서 사용하면서 이게 엄청 유명해지게 됩니다. 이 카네가 쓴 마스크가 바로 블라지의 작품이었죠. 이때부터 그는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그는 2014년 당신이 들어본 적 없는 가장 유명한 디자이너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그 후 2014년에는 필 파일러의 셀린느에서 시니어 디자이너로, 그리고 2016년에는 다시 라폰 시몬스와 함께 켈빈 클라인의 디자이너로, 2020년부터는 보테가에서 일하며 다니엘리의 오른팔로 활약하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리가 떠나게 되자 보테가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까지 승진하게 됩니다. 그의 첫 컬렉션이 나오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다니엘리가 너무 훌륭했기에 그가 없는 보테가가 과연 이전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많은 사람이 우려했던 거죠. 하지만 그 우려와 달리 블라지의 첫 컬렉션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냅니다. 그럼 그의 첫 컬렉션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시즌에는 가죽 아우터, 프린지가 채워진 서클 드레스, 오버사이즈 정장이 블레이저와 공통 테마였습니다. 또한 전문 가죽 브랜드와 걸맞게 액세서리는 컬렉션 내내 주요 핵심이었습니다. 그중 이번에 가장 주목받았던 착장은 가장 처음으로 나온 화이트 탱크탑에 블루진을 입고 나온 옷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너무 평범한 착장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저 바지는 사실 가죽 바지입니다. 이 바지뿐만 아니라 이 하얀 오버사이즈 셔츠도 레더로 만든 옷입니다. 이 옷들이 한눈에 가죽 재질이라고 알아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오직 착용한 사람만이 이 호사스러움과 진가를 알 수 있다라고 블라지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럭셔리라고 말하죠. 보테가의 상징 인트레체토 기법은 크로스백, 그리고 이 부츠, 벨트 등에서 볼 수 있었는데 또 한 번 여기서 보테가의 진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가죽 하나하나 장인들이 손으로 엮는 인트레체토 기법은 보테가의 장인 정신으로 예로부터 유명했습니다. 이번 컬렉션 역시 블라지는 이 장인 정신을 강조하며 인트레체토 기법으로 만든 훌륭한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에 또 하나의 큰 변화는 바로 보테가의 상징 컬러인 밝은 그린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 자리에 대신 남색, 갈색, 빨간색이 자리 잡았고 또 노란색, 흰색, 라벤더 색깔을 보여주며 블라지의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테가의 그린을 좋아하는 저는 이 점은 많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컬러의 반응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 가방도 저는 되게 돋보였는데 블라지가 이탈리아 만화 칼리메로라는 캐릭터에서 영감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쁘고 창의성이 뛰어난 가방이지만 저 가방은 들고 다니기에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캐시미어 코트, 줄무늬 면 셔츠, 심지어 가죽 재킷까지 완벽하게 구부러진 등의 형태의 옷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옷들은 um베르토 보치오니의 한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면에서 볼 때 과하게 디자인되지 않은 실용적인 옷으로 보이길 바랐어요. 그런데 측면을 보면 짠! 그것이 바로 저의 영역이죠. 실루엣 말입니다. 그의 옷들이 왜 실용적이면서 혁신적인지 알 수 있는 대목들이었습니다. 이번 쇼에서 제가 가장 눈에 갔던 쇼 컬렉션은 배기 파우치 가방과 이 인트레체토 기법이 들어간 가방이었습니다. 세련됨과 보테가의 특징들이 어우러지면서 갖고시게 만드는 가방이었죠. 그리고 고운 모직으로 제작된 와이드 레그 팬츠 또한 너무 훌륭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블라지의 첫 데뷔쇼를 살펴보았는데요. 그의 전임자 다니엘리가 새로운 세대에게 보테가 베네타를 소개한 반면 블레이즈는 이번 쇼에서 전문적인 장인 정신과 전통을 풀어놓은 동시에 혁신을 통한 성공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렇듯 블레이즈는 이번 컬렉션에서 보테가의 장인 정신을 그대로 가져오고 또
또 엄청 혁신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옷을 만들며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다음 시즌도 기대가 되지 않나요? 다니엘 리는 떠났지만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디렉터 마티오 블라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